미국에서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저렇게 쌓아놓고 팔아? 중국계 미국인 투자회사 대표 클로이 리가 한국 재래시장에서 목격한 장면 때문에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걸 보고 믿는다고?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인들은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딸의 희귀질환 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한국을 찾았던 그녀. 한국은 아직 시스템이 없어 동네 병원 수준 아냐? 라고 생각했던 그녀의 8가지 편견이 하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CNN과 테드 강연에서 한국을 극찬하며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제가 배워야 할 나라였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한국 시장에서 배운 미래라는 제목의 강연은 단 3일 만에 793만 조회수가 나오며 전 세계에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렸죠. 자존심 강하기로 유명한 미국 투자가를 완전히 바꿔놓은 한국의 진짜 모습. 지금 시작합니다. 편견으로 가득했던 그녀가 한국에서 무엇을 받길래 이런 충격적인 변화를 겪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클로이 리입니다. 중국계 미국인으로 지금 미국에서 1,100억 투자 회사를 30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딸 니콜이 희귀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미국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죠. 아시아에서 치료법을 찾아보세요. 일본을 먼저 알아봤는데 대기 시간이 6개월이더라고요. 급한 마음에 한국을 검토하게 됐습니다만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한 기대는 제로였어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한국은 아직 시스템이 없어. 동네 병원 수준 아냐? 제가 아는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일본은 이미 디지털 의료가 완비됐는데 한국은 뭐가 있겠어요? 중국도 최근 의료 시스템이 많이 발전했다고 들었는데 한국은 아직 그 수준까지는 아닐 거라고 단정했죠. 머릿속으로는 이미 실망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꼈습니다. 뭔가 제 예상과 다르다는 것을. 공항 자체가 너무 깔끔하고 체계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겉만 번지르르한 거 아냐? 병원은 또 다르겠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택시 기사분이 영어로 말을 걸어오는 것도 신기했어요. 병원 가시는 거죠? 서울대병원 맞죠? 제가 놀라서 어떻게 아세요? 하니까 미리 연락받았어요.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하더라고요. 이미 시스템이 연결돼 있다는 뜻이었어요. 드디어 서울대학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완전히 당황했어요. 예약부터 접수, 진료, 처방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의 전자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었거든요. 제가 미리 보낸 서류들이 이미 시스템에 입력돼 있는 거예요. 어머, 이게 뭐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접수 직원이 웃으며 설명해줬어요. 환자분 정보가 이미 각 과에 공유됐고 검사 결과도 실시간으로 의료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병원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의료진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하버드에서 연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간호사들도 해외 경험이 풍부했어요. 제가 영어로 복잡한 질문을 해도 즉석에서 정확하게 답변해주는 거예요. 의학 용어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치료 계획도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니콜의 상태를 설명하는 의사의 모습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렇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일 줄 정말 몰랐거든요. 한국 의료진이 이 정도 수준이라고. 제 머릿속 첫 번째 편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딸의 병원 치료가 시작되면서 사위 다니엘 김과 본격적인 첫 대면을 하게 됐어요. 사실 이것도 엄청난 걱정이었습니다. 한국 남자들, 다들 전통 남성 우월주의야. 제가 주변에서 들은 한국은 그런 나라였거든요. 특히 시댁 문화는 정말 끔찍할 거라고 각오하고 있었어요. 중국 친구들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요즘 중국 남편들도 육아를 맡기도 한다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은 아직 그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단정했죠. 며느리는 시어머니 눈치 보고 남편은 집안일 안 하고 그런 전형적인 모습 말이에요. 다니엘이 병실에 나타났을 때 첫인상은 그럭저럭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인상도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지켜보는 앞에서 다니엘이 니콜의 이마를 짚어보더니 바로 간병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가 죽 끓여줄게. 다니엘이 니콜에게 다정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병원 주방에 가서 직접 죽을 끓여왔어요. 숟가락으로 직접 떠먹여주면서 천천히 먹어, 니콜아. 뜨거우니까 조심해 하고 말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니콜이 화장실에 가려고 하니까 다니엘이 벌떡 일어나서 부축해주는 거예요. 천천히 가자. 아빠가 옆에 있을게. 제가 도와주려고 하니까 장모님은 쉬세요. 제가 할게요 하더라고요. 밤이 되자 다니엘은 병실 바닥에 매트를 깔고 누웠습니다. 장모님은 호텔에서 푹 쉬세요. 제가 밤새 지킬게요. 정말 밤새도록 니콜 곁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열이 나면 즉시 간호사를 부르고 물을 떠다 주고 이불을 덮어주고요. 새벽에 깨서 몰래 들여다봤는데 다니엘이 니콜 손을 잡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한국 남자가 이렇게 세심하고 다정할 줄 몰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딸이 제게 말했어요. 엄마, 여기선 가족이 먼저야. 다니엘 오빠가 맨날 이래. 회사 일보다 가족이 우선이래. 그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 남자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제 두 번째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니콜의 상태가 안정되자 다니엘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장모님, 시간 되시면 통인시장 구경하실래요? 한국 전통시장 구경도 하시고요. 저는 즉시 반발했어요. 시장. 길바닥에 고기 놓고 냄새나고 비위생 그 자체잖아. 제가 아는 전통시장은 정말 그랬거든요. 바닥은 질척질척하고 파리는 날아다니고 냄새는 코를 찌르고 말이에요. 일본은 시장 바닥도 반짝반짝 깨끗한데 한국은 완전 정글 같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가자. 제가 고집했지만 다니엘은 웃기만 하더라고요. 한 번만 보세요. 생각과 완전히 다를 거예요. 정말로요. 다니엘이 계속 권하더라고요. 결국 마지못해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면서요. 마스크도 2개 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장 입구에서부터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손소독제 자판기가 있는 거예요. 마스크 자판기도 있고요. 이게 뭐죠? 하고 물으니까 상인 아주머니가 코로나 이후로 설치했어요. 위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더라고요. 심지어 공기청정기까지 윙윙 돌아가고 있었어요. 시장 안으로 들어가자 더더욱 놀랐습니다. 바닥에 물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상상했던 질척질척한 바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마트 바닥보다 깨끗해 보였습니다. 상인 아저씨들이 빗자루와 대걸레를 들고 열심히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매일 이렇게 청소하세요? 제가 호기심에 물어봤어요. 한 상인분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손님들이 기분 좋게 쇼핑해야 우리도 장사가 되잖아요. 더러우면 누가 와요? 생선 코너도 냄새가 전혀 안 났어요. 얼음도 깨끗하게 깔려 있고 생선들도 신선해 보였습니다. 야채 코너는 마트 못지않게 정리정돈이 잘 돼 있었고요. 과일들도 하나하나 포장돼서 깔끔하게 진열돼 있더라고요. 제가 상상했던 한국 전통시장과 완전히 다르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다니엘이 웃으면서 이제 아시겠죠? 한국도 많이 변했어요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가졌던 한국 전통시장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 3번째 편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어요. 시장을 더 둘러보면서 또 다른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과일 가게에 샤인머스켓이 그냥 진열돼 있는 거예요. 포장도 안 하고 덮개도 없이 말이에요. 한 송이에 2만 원이나 하는 비싼 과일을 그냥 놓아둔 거죠. 액세서리 가게는 더 놀라웠어요. 금목걸이, 금반지가 그냥 진열장에 걸려 있었습니다. 자물쇠도 없고 유리창도 없이요.
수산물 코너에서는 킹크랩까지 아무런 보안장치 없이 얼음 위에 놓여 있더라고요. 한 마리에 10만 원이 넘는 비싼 게를 말이에요. 이런 노점은 범죄의 온상이야. CCTV는, 보안 요원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중국은 감시라도 철저히 하잖아요. 여기는 완전 방치 상태로 보였어요. 호기심과 걱정이 동시에 생겨서 금목걸이 가게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렇게 놓아두시면 도난당할까봐 무섭지 않으세요?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의외의 대답을 했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도난 없었어요. 여기 사람들이 다 착해요. 진짜요? 정말로요? 제가 믿기지 않아서 다시 물었습니다. 네, 진짜예요. 가끔 외국 관광객들이 그런 질문 하시는데 여긴 정말 안전해요. 밤에 문 안 잠그고 가도 아무 일 없어요. 킹크랩 가게 아저씨에게도 같은 질문을 해봤어요. 이렇게 비싼 걸 그냥 놓아두셔도 되나요? 밤에도 그냥 이렇게 놓고 가요. 누가 가져갈 사람 없어요. 20년 장사하면서 한 번도 없었어요. 샤인머스켓 가게 아저씨는 더 자신만만했어요. CCTV 보세요. 거의 없죠. 그래도 아무도 안 가져가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정말로 주변을 둘러봐도 감시 카메라가 많지 않더라고요. 저는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중국이나 미국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보안시설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치안이 좋다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으로 감시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기본적인 신뢰와 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구나. 제 네 번째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뭔가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샤인머스켓이 너무 탐스러워 보였거든요. 하지만 또 다른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노점에서 카드 되겠어? 외국 카드 안 되면 정말 웃기겠다. 제가 아는 한국은 아직 현금 위주의 사회였거든요. 일본은 페이페이가 있고 중국은 위챗페이가 발달했잖아요. 한국은 뭐가 있을까 궁금했지만 기대는 안 했어요. 아마 현금만 받거나 카드 단말기 하나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일 가게 아저씨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샤인머스켓 얼마예요? 한 송이에 2만 원입니다. 정말 달아요. 가격은 합리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결제였죠. 혹시 카드 되나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환하게 웃으면서 여러 개의 카드 단말기를 꺼내는 거예요. 카드,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QR코드 다 돼요. 뭘로 하실래요? 제가 깜짝 놀라서 외국 카드도 되나요? 하고 물으니까 당연하죠. 비자, 마스터카드 다 돼요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단말기에서 갑자기 영어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플리즈 인서트 요 카드. 심지어 화면에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안내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분들 많이 와서 이렇게 해놨어요. 불편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저씨가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결제를 하는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제 미국 카드가 바로 승인됐거든요. 수수료도 따로 없었어요. 3초 만에 결제 완료됐어요. 이거 정말 신기하네요. 미국보다 빠른 것 같아요. 제가 감탄하니까 옆에 있던 다니엘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이 디지털 결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옆 가게에서 QR코드로도 한번 결제해봤는데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코드만 찍으면 1초 만에 끝났어요. 애플페이보다 훨씬 간단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하고 물으니까 몇 년 전부터요. 이제 현금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더라고요. 심지어 길거리 붕어빵 아저씨도 QR코드 결제를 받더라고요. 붕어빵도 카드로 사는 세상이구나. 생각하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나라보다 디지털 결제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제 5번째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결제는 편리했지만 또 다른 걱정이 생겼어요.
흥정은 피곤하고 외국인은 더 비싸게 받겠지. 동남아시아나 중국 시장에서 겪었던 불쾌한 경험들이 떠올랐거든요. 외국인이라고 바가지 씌우는 일 말이에요. 다음으로 간 곳은 건어물 가게였어요. 명태포를 사려고 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하고 물으니까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가격표를 가리키더라고요. 여기 적혀 있어요. 15,000원이에요. 국산이라 비싸긴 한데 정말 맛있어요. 가격표가 아주 명확하게 붙어 있었어요. 흥정할 필요가 전혀 없더라고요. 혹시 깎아주실 수? 하고 말하려다가 그냥 그 가격에 샀습니다. 정찰제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포장하면서 아주머니가 뜻밖의 말을 했어요. 사과 5개 사셨죠? 하나 더 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제가 왜요? 돈 더 드릴게요 하니까 아니에요. 그냥 덤이에요. 외국에서 오셨는데 좋은 추억 만들어 가세요. 처음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공짜로 주지? 뭔가 속셈이 있나? 하고 의심했거든요. 하지만 아주머니 표정이 너무 진심이었어요. 정말 그냥 주는 거더라고요.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돈을 더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른 가게에서도 똑같았어요. 김치를 사니까 맛보기용이라며 작은 통 하나를 더 줬어요. 떡볶이를 사니까 어묵을 덤으로 주고 호떡을 사니까 하나 더 드세요 하면서 또 주더라고요. 이게 한국의 정이에요. 다니엘이 설명해 줬습니다. 돈보다 마음이 먼저예요. 처음 보는 문화였어요. 바가지는커녕 오히려 더 주는 문화였던 거죠. 한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장사는 돈만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사는 맛이 있어야죠. 외국에서 온 손님한테 인색하면 우리나라 체면이 서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6번째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청소는 보여주기식일걸. 규제도 없고 기준도 모호해. 낮에 보는 깨끗한 모습은 손님들 보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위생법을 강화했다고 들었는데 한국은 아직 무관심할 거라고 단정했어요. 다니엘에게 부탁했어요. 새벽에 시장 가볼 수 있을까요? 진짜 모습이 궁금해요. 제 의도를 눈치챈 다니엘이 웃으면서 좋아요. 새벽 4시에 가볼까요?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시장에 갔어요. 아직 손님들이 오기 전 시간이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상인들이 벌써 와서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바닥을 닦고 진열대를 정리하고 쓰레기 하나하나 주워 담고 있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구청 직원들이 와 있다는 거였어요. 작업복을 입고 체크리스트를 들고 있더라고요. 저분들 뭐 하는 분들이에요? 하고 물으니까 위생점검팀이에요. 매주 나와서 점검하고 지도해요 하더라고요. 한 상인 아저씨와 이야기해 볼 기회가 있었어요. 매일 이렇게 일찍 와서 청소하세요? 당연하죠. 우리도 자부심 있어야 오래 팔죠. 더러운 곳에서 누가 음식 사 먹겠어요? 아저씨의 답변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정부에서 시켜서 하는 거예요? 제가 더 파고들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서 해요. 손님들한테 깨끗하고 신선한 걸 드려야 양심에 부끄럽지 않죠. 구청 직원분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상인분들이 스스로 하세요. 저희는 그냥 도와드리는 거죠. 어떤 아주머니는 새벽 3시부터 와서 야채를 하나하나 다듬고 계시더라고요. 아침에 손님들 오기 전에 다 준비해 놔야죠. 시든 잎사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보여주기가 아니라 진짜 문화구나.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는 거구나.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거구나. 제 7번째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호텔 카페에서 일본 친구 하나코와 화상 통화를 했어요. 클로이, 한국 시댁은 어때? 여자를 노예처럼 부린다잖아. 시어머니가 며느리 괴롭히고. 그런다며.
하나코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겪은 일들을 생각하니 정말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모든 편견들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바로 그때 다니엘의 어머니 은정 씨가 병원에 나타났어요. 손에는 큰 보온 도시락을 들고 계셨죠. 니콜이가 병원 음식만 먹으니까 입맛 없을까봐 미역국 끓여왔어요. 산모가 먹는 미역국인데 몸에 좋아요.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말했지만 은정 씨는 웃으면서 니콜은 이제 우리 딸이에요. 걱정 말아요. 엄마는 아픈 딸 챙기는 게 당연하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거였거든요. 제가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더 챙겨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딸처럼 아껴주시는 분이었어요. 은정 씨는 니콜 옆에 앉아서 직접 밥을 떠먹여 주셨어요. 할머니표 미역국 맛있지? 이거 먹고 빨리 나아야 해. 니콜이 웃으면서 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하고 대답하는 모습을 보니 완전히 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제 자신을 깊이 돌아봤습니다. 한국에 대해 가졌던 모든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렸어요. 무계획이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가장 체계적이었고 가부장적이라고 생각했던 문화가 가장 따뜻했어요. 원시적이라고 생각했던 시장이 가장 선진적이었고 불친절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가장 정이 많았어요. 6개월 후 저는 뉴욕의 테드 강연장에 서 있었습니다. 제목은 트러스트 에코노믹스 마이너스 한국 시장에서 배운 미래였어요. 1000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 제 경험을 이야기했죠. CNN에서도 제 이야기를 특집으로 다뤘어요. 미국 자산가의 세계관을 무너뜨린 한 나라 한국이라는 헤드라인으로요. 강연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처럼 감시하지 않고 일본처럼 규격화되지 않았지만 한국은 정과 신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제가 배워야 할 나라였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준 나라였어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겪은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편견이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말이에요. 한국은 시스템이 아닌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나라였어요. 정과 신뢰, 그리고 따뜻함이 있는 곳이었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도 편견을 버리고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